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도산 동상 제막 20주년 기획, 오늘 두 번째로 현재 리버사이드 지역에 새롭게 들어설 도산 기념관 건립 추진 현황을 취재 보도합니다. 현재 리버사이드 시 정부와 관련 부지 논의가 한창인데요. 시로부터 부지를 제공받게 되면 초기 한인 이민 역사와 미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종합 체험 시설로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는 리버사이드시의 지원을 받아 1에이커 이상의 부지를 마련해 200에서 300명이 방문할 수 있는 전시관과 다목적 홀, 방문객들을 위한 숙박시설, 여기에 리버사이드시에 정착한 미주 한인 이민자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도산 안창호 기념회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우리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국의 관광지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그 도산의 을을 정말 가리키는 도산기념사업회 회관을 우리가 앞으로 설립해야 되지 않는가.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는 지난 9일 리버사이드시 관계자와 만나 도산 안창호 기념회관 건립을 논의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리버사이드시가 미주 독립운동가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점을 강조했고 시 관계자들도 기념회관 건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초의 그 한국 이민촌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서 여기에서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되고 여기서 반드시 저희가 이런 도산 기념관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명분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2차 논의 중점 사안은 부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부지에 건물 용도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오갔습니다. 이 밖에 리버사이드시는 시 소유 부지를 75년간 1달러씩에 렌트한다는 제안과 개인 사유 부지, 오렌지 농장 인근 부지 등 도산 안창호 기념회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찾는 데 도와주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To make a Dosanho Educational Center really a reality. And I think that it's going to be a long road, but I think it's very exciting, and I think that the people who are a part of this meeting see real potential in doing that. So they're very excited by it.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는 만약 시정부가 부지를 무상 또는 낮은 금액으로 지원할 경우 기념회관 건립에 40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3차 미팅에선 도산 안창호 기념센터 부지와 계약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리버사이드에서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지난 사흘간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2021 하반기 매직쇼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개최였던 만큼 한인 의류업계의 기대감이 높았지만 결국 팬데믹 이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사흘간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하반기 매직쇼. 팬데믹 사태 여파로 지난 2019년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박람회가 됐습니다. 기대가 적었기 때문에 큰 실망도 없었다. 한인 의류인들은 팬데믹 사태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매출보단 쇼 참가 자체에 의미를 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그냥 나오신 분도 반이고 손님도 반 정도 오셨는데 엑스펙테이션보다는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 2019년까지 매년 2차례 열린 매직쇼는 그야말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각 쇼마다 연간 매출의 3분의 1 이상이 계약됐고 늘어난 주문량에 오히려 납품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을 겪는 업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매직쇼에서 이 같은 모습은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입 인력을 줄이고 부스를 최소화시켜 참가한 업소들도 많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직쇼 장소가 변경된 것도 악재가 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컨벤션 센터가 리모델링되며 손님들의 동선이 길어졌고 위치도 달라진 겁니다. 셔틀에서부터도 좀 멀고 그리고 걷는 거가 좀 많고 좀 장소가 조금 좀 안 좋았던 것도 있죠.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나쁜 장소라고 하는데 매직 측에서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한인 의류업계는 이번 매직쇼에서 오랜만에 바이어들과 대면하며 눈빛을 교감한 것으로 충분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기존보다 매출은 낮았지만 이번 쇼를 기점으로 침체된 의류업계가 다시 활성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캘리포니아 주내 처음으로 실내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대도시 중에는 뉴욕에 이어 두 번째인데 접종 기준은 뉴욕보다 더 강화했습니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오늘 시내 모든 실내 시설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8월 20일 다음 주 금요일부터입니다. And starting August 20th, you will need proof of vaccination in businesses for your customers in high contact areas like bars, restaurants, clubs, theaters, entertainment venues, indoor gyms and fitness, and large indoor events with more than 1,000 people. 접종 증명 기준은 앞서 의무화 조치를 내린 뉴욕시보다 한 단계 더 높습니다. 뉴욕시가 한 차례 접종 증명을 기준으로 세운 것과는 달리 샌프란시스코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접종 증명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외와 유예는 뒀습니다. 모든 영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경우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2달 안에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고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12세 미만 아이들의 실내 출입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LA시 역시 조만간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될 것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어제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관련 조례안 작성을 시검찰에 일임했는데 시검찰이 조례안을 제출하면 곧바로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정부도 관련 조례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행 시기는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전역이 각종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북가주는 딕시 산불에 이어 모뉴먼트 산불이 확산되고 있고 콜로라도 지역은 진흙이 고속도로를 덮쳤으며 디트로이트 지역은 폭우로 인한 홍수로 날립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북부를 잿더미로 만든 딕시 파이어에 이어 이번에는 모뉴먼트 파이어가 트리니티 카운티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뉴먼트 파이어는 현재 6만 7천 에이커를 넘게 태우고 있으며 진화율은 3%입니다.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31채의 가옥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5대의 헬기와 소방관을 포함해 7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13일에 시작된 딕시 파이어는 51만여 에이커를 태우면서 캘리포니아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글렌우드 스프링스의 70번 하이웨이 선상입니다. 산불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지역에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진흙이 고속도로를 덮어버렸습니다. A lot of this area that we're at and just ahead was buried under 10 to 15 feet of mud just as short as a week ago. And frankly, CDOT engineers didn't know what would happen when they dug to the bottom. Fortunately, in the other areas covered with mud, there was no structural damage to the road. 지난달 29일부터 폐쇄된 도로는 아직까지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오는 토요일 한 차선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양방향 차선이 열리기까지는 11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폴리스 주지사는 연방교통국에 1억 1,6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산불과 진흙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폭우가 디트로이트 일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폭우가 홍수로 이어지면서 인근 지역의 교통은 마비된 상태입니다. 고속도로 선상에서 물에 잠긴 차량은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94번과 696번 프리웨이는 폐쇄된 상태며 이를 우회하는 차량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전까지 겹치면서 100만이 넘는 가정과 상업 지역들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전국이 코로나와 함께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LA 한인회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류 미비자 가정을 돕기 위한 제5차 구호기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구호기금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벤츄라,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내 거주하는 주민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류 미비자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은 내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3일까지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서류 심사 이후 전화 인터뷰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최종 수혜자를 선정합니다. 이번 5차 구호기금은 나성 영락교회 측에서 $50,000의 기금을 조성해 한인회에 기탁하면서 마련됐습니다. 한인 인권 비영리 단체 민족학교가 아시안 인종차별 문제를 반대하는 화합의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와 연대로 커뮤니티를 다시 상상하자는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콘서트는 최근 정점에 다다른 아시안 인종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메시지가 담길 예정입니다. 공연에는 한인 래퍼 제이슨 추의 앨범 페이스 밸류에 담긴 노래 공연이 이어지는데 이 노래들은 아시안 인종차별 문제와 중국인 배척, 애틀랜타 총기 사건 등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콘서트와 함께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도 마련됩니다. 토론회에는 노숙자 커뮤니티 지원과 저소득층 주택 문제 해결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LA 한인타운 민족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은 입장료가 있으며 온라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민주평통 LA 협의회는 어제 협의회 사무실에서 국제구호 NGO 선교단체 월드쉐어 측에 노숙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방역 물품을 기증했습니다. 월드쉐어는 아이티와 도미니카, 과테말라 등 중남미 저개발 국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단체로 매주 LA에 있는 노숙자 400명에게 식료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통 LA 협의회는 앞서 지난달과 6월에도 각각 흥사단 보이스카우트와 입양인 단체 엠팩에 방역 물품 등을 전달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나눔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사임을 발표했음에도 주의회에서 탄핵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사임 발표는 지난 9일 뉴욕주 하원의장인 칼 헤스티에가 3월부터 시작된 탄핵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줄곧 결백을 주장하던 쿠오모는 끝내 혐의를 인정하진 않았는데 정치권에서는 쿠오모가 탄핵을 피하기 위해 사임을 선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성폭행 사건 조사 그룹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쿠오모에게 상원의 유죄 판결을 통해 책임을 묻고 추후 공직 출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탄핵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쿠오모가 더 이상 주지사가 아닌 이상 그를 탄핵하는 것은 정치적 명분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 위원인 톰 아비난티는 곧 법사위원들이 만나 정치적, 법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주 성추행 혐의를 제기한 11명의 여성 중 1명인 브리타니 코미소가 쿠오모를 성폭행 혐의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또 쿠오모 정부는 팬데믹 중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를 요양원으로 보냄으로써 요양원에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요양원 사망자를 고의적으로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어 연방수사국 FBI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가고 아무 accountability가 없으면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발전되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롱김 의원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지사직을 승계할 캐시 호컬이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며 뉴욕 주민과 한인 동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And it's now linking the two cultures, the cities and the countries. 지난 1904년 리버사이드에서 한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정의와 진실을 실천하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97년 만에 다시 리버사이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는 것도 애국이라고 강조한 안창호 선생의 잔잔하면서도 신념에 찬 목소리가 리버사이드 시청 앞 광장을 압도하는 듯합니다. 미주 한인 동포의 위상을 높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2세에게도 자긍심을 높여주는 계기와 성각자의 순교를 느낄 수 있는 산 교육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동상과 마주하고 있는 도산 동상. 이제 리버사이드는 정신적 지도자의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For I, Ron Loveridge, Mayor of the City of Riverside, to hereby pay tribute to Dosan An-Chang-ho on behalf of the City Council and all our citizens, join in the celebration of the freedom, independence, and legacy of the most distinguished patriot who gave his life for Koreans' independence. 도산 선생의 장녀인 안수산 여사에게는 이 모든 것이 큰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큰 오빠, 작은 오빠, 내려 보세요. 이 동상을 있습니다. 애국자이며 교육자이자 행동하는 양심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제 리버사이드에서 미주 한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